자, 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님입니다. 2017학년도 선생님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저를 이제 그동안 봐왔던 학생들도 있겠지만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키 181, 몸무게 말할 수 없어요. 빼싹 말랐습니다. 8등신이에요. 8등신. 비율 좋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일단 선생님이 그동안 수업을 어디서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투스 온라인에서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 2014학년도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한 2년 반 정도 된 거죠. 2년 반 정도 됐는데 인강 런칭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국어 영역 신기록을 다 깼어요. 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죠? 신기록 달성을 다 했고 그 다음에 노량진 이투스 학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인데 노량진 이투스 학원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주요 강의들이 다 마감이 났어요. 애들이 선착순으로 막 등록을 하고 막 줄줄이 대기해 있고 이런 상태예요. 일단 선생님 자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듣기 싫어도 참으세요. 이거 할게요 일단. 자, 그리고 현재는 외부 강의는 대치동 그리고 목동 그리고 평촌 일산 노량진까지 수업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대한민국의 교육특구라고 부르죠. 이 교육특구에서 선생님 강의가 줄줄이 마감 나고 있어요. 이쪽에서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단 말이죠. 선생님의 거의 모든 수업은 현장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현장 강의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돼 있고. 자, 다음 선생님이 쓴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 일단 수능 국어 블랙라벨. 여러분들 블랙라벨 수학이라는 베스트셀러 알죠? 그 출판사에서 똑같은 컨셉으로 만든 블랙라벨이라는 문제집이 있어. 국어 문제집 중에 베스트셀러죠. 서점에 가면 있는데 요거의 저자가 얘예요. 얘가 누구야? 나야다. 알겠죠? 선생님이 이런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이투스 출판사에서 이제 쌤과 통하는 수능 기출, 쌤통 기출이라고 하는데 이 교재도 선생님이 참여를 해서 교재를 만들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출간 교재들이 나와 있어요. 알겠죠?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인강을 막 7년, 8년, 10년 차 됐는데 저 선생님은 3년밖에 안 됐잖아. 선생님이 내공이 장난이 아니에요. 3년밖에 안 됐지만 그 기간 안에 선생님만큼 인강 이쪽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강사가 없어 사실은. 내 입으로 이렇게 좀 그렇지만 사실이야. 알겠죠? 그 선생님이 쭉쭉 지금도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 커리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 공부를 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단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작년까지 2학년까지 또는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뭔가 방향성이 없는 잘못된 수능 국어 공부를 했다라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체계를 완전히 갖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2학년 학생들은 이제 3학년 올라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에만 잠깐 공부했을 수가 있어. 중간고사 기간에 우리 학교 시험범위 잠깐, 기말고사 기간에 우리 학교 시험범위 잠깐, 그걸로는 수능에서 C도 안 맥힌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재수생 N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기출문제나 죽어라 풀고 그 다음에 EBS 나온다니까 EBS나 죽어라 막 씹어 먹듯이 공부하고 2회독, 3회독 막 이러고 있었을 텐데 그런 공부가 점수를 올려주지 않는다라는 걸 누구보다 지금 절실하게 깨닫고 있을 거야. 알겠죠? 일단 국어 공부도 다른 수학이나 영어처럼 공부할 단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념학습을 충실하게 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념학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영어 지문이라고 치자. 영어 지문에서 해석을 다 했어. 선택지에 단어 5개가 나왔는데 이 단어의 뜻을 몰라. 못 푸는 거야 이거. 국어도 똑같아. 지문에 있는 내용의 파악이 다 됐어. 근데 선택지에 딱 봤는데 무슨 예를 들면은 통시적 구성을 활용하여 어쩌고저쩌고 나왔어. 통시적 구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못 푸는 거야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개념 완성.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영역별 심화학습. 이건 뭐야? 전 영역에 걸쳐서 개념학습을 다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아 나는 문법이 특히 약하구나. 또는 나는 비문학이 특히 약하구나. 이런 개인별로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에 대한 영역별 심화학습을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애들은 그냥 무조건 기출문제 EBS인데 그 전에 할 게 있어요. 그게 뭐야? 유형별 문제풀이 중요한 거야. 유형별 문제풀이.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뭐를? 내가 공부한 이 작품이 수능에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알겠죠? 올해 수능 시험에 현대시 이거 나온다. 올해 수능 시험에 고전 소설은 요거 나와. 라고 딱 찍어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문은 어떤 지문이 출제될지 모르지만 문제 유형이 거의 고정이 돼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시 지문이 출제가 됐다. 문제 유형은 뭐 있어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묻는 문제, 시어나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 그 다음 보기 박스 적용 문제,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이렇게 문제 유형별로 거의 고정이 돼 있지, 형태가. 그러면은 지문은 계속 바뀌지만 문제 유형은 거의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 문제 유형별로 풀이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방향이 맞는 거지. 알겠죠?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학습. 그 다음에 취약 파트 집중 공략. 요거 이제 뭐냐? 여기까지 공부 다 해보면은 내가 유독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죠? 예를 들면 나는 비문학에서 과학 지문이 특히 약해. 나는 문학 중에서는 고전 소설이 특히 약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취약 파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빵꾸 때우기지. 내 공부한 걸 봤을 때 중간중간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거야. 그 부분을 메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이제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EBS 완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지. EBS가 70%가 반영이 되는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EBS 완전 학습,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그 다음에 뭐 수능 완성, 이렇게 EBS 연계 교재 중심으로 해서 EBS 완전 학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실전 연습, 요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 뒤에서 말하겠지만 선생님은 이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아예 선생님 정규 커리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모의고사는 파인할 때 9월부터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수학 같은 거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 그럼 모의고사 푸는 게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야. 영어도 나는 어휘 자체도 안 돼 있어. 그럼 모의고사 푸는 게 큰 의미가 없어.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엔 우리가 단어 몰라갖고 문제 못 푸는 것도 아니고 수학처럼 어떤 공식을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들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중에서 국어를 되게 잘하는 애한테 고3 시험지 딱 던져주면 걔네 90점 이상 맞아. 국어 영역은 사실상 학년 경계가 무너진 과목 중에 하나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실전 연습은 파이널에 가서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알겠죠? 지금 영상을 보는 이 시점부터 바로 모의고사 실전 연습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수능 국어의 학습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커리도 이거에 맞게 구성이 돼 있는 거야. 체계적으로. 알겠죠? 그러면 각각의 단계에 맞는 선생님 커리가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개념 완성 단계. 첫 단계죠. 개념 완성 단계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는 이 강의. 종합 강의인데 종합이란 얘기는 전 영역에 대해서 다 다룬다는 얘기죠. 전 영역. 수능 국어 20시간 만에 끝내기. 요 강의가 이제 선생님이 처음 인강 시작할 때 내놓은 강의였고 런칭 신기록을 달성한 강의죠. 아니, 선생님, 작년까지 선생님 강의 중에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라는 종합 강의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강의를 선생님이 무료 특강 수능 기출 분석 강의로 빼버렸어요. 그렇죠? 종합 강의가 원래 그 모문답이라는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그리고 20시간 만에 끝내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아예 전면적으로 얘로 통일을 해버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모문답은 올해는 없고 선생님 정규 커리에는 요거 수능 국어 20시간 만에 끝내기 요 강의를 선생님이 야심차게 종합 강의로 내놨어요. 알겠죠? 실제로 국어 영역에서 파란을 일으켰던 강의예요. 이 이전에는 어떤 단기 압축 강의라든가 단기 종합 강의 이런 게 거의 없었어. 근데 선생님이 이걸 딱 들고 나오면서 이 이후에는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짧은 종합 강의들을 내놓기 시작했죠. 이거의 시초가 누구야? 신영균이. 그죠? 나의 너. 그래서 수능 국어 20시간 만에 끝내기라는 종합 강의. 전 영역의 필수 개념을 배우는 강의입니다. 알겠죠? 전 영역 필수 개념 종합 강의를 배우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 심화 강의. 요거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역별 강의들이 다 준비가 돼 있을 텐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약간 특색 있게 마련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 외국인도 이해하는 수능 국어 문법.
이 영역별 심화 강의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선택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종합 강의를 쫙 들으면서 공부를 해본 결과 나는 문법이 유독 약하구나. 또는 나는 무슨 예를 들면 비문학이 유독 약하구나. 그러면 이제 영역별 심화 강의로 선택을 해서 들으면 되는 건데 이 문법 강의는 될 수 있으면 듣는 게 좋겠죠. 선생님 베스트셀러 강의 중에 하나고 애들이 가장 싫어하면서도 지루해하는 부분 바로 문법이죠. 문제가 어렵기도 하고 수업 들을 때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죠? 선생님이 타이틀을 딱 이렇게 달아놨죠. 외국인도 이해하는 그만큼 쉽게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강의 자체가 쉽다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개념도 쉽게 수업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겠죠? 그래서 이 강의가 준비가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12주제로 끝내는 수능국어 문학. 문학 강의를 선생님이 약간 독특하게 마련했어요. 12주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문학에 출제되는 12가지의 주제들이 있어. 그 주제별로 선생님이 작품을 다 요소에 배치를 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12가지 주제만 알면 문학학습은 끝난다라는 12주제로 끝내는 문학 강의가 있어요. 문학 심화 강의죠. 그러니까. 그죠? 자, 다음 세 번째. 유형으로 끝내는 수능국어 독서. 독서라고 하면 비문학을 말하는 거지. 비문학 강의인데 비문학을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고민을 하다가 유형으로 한번 묶어보자 해서 유형으로 뭐 비교, 대조, 유형 또는 시대순으로 글이 흘러가는 유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형으로 묶어놨어요. 보통의 비문학 강의는 인문, 사회, 과학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 그 형식을 파괴를 하고 글의 어떤 구조별로 글의 구조, 그 유형별로 지문을 독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 강의가 유형으로 끝내는 수능국어 독서 비문학 심화 강의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선생님은 화법과 작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부분 그게 바로 1번에서 5번 화법, 6번에서 10번 작문이거든. 이 영역은 영역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애들이 시험장에 가면 당황을 하게 돼. 많이 긴장된 상태에서. 그리고 신유형 문제도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화법과 작문의 심화 강의를 따로 준비했는데 얘는 딱 8시간 만에 8강짜리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강씩 듣는다고 치면은 8일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화작문 심화 강의를 선생님이 마련해 놨어요. 이게 이제 선생님의 영역별 심화 학습 단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여기죠. 유형별 문제풀이 특강. 거의 모든 선생님들은 이게 없죠. 유형별로 따로 문제풀이 방법을 알려주는 이 강의들이 이제 선생님의 차별화된 점,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이한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이 유형별 문제풀이 특강. 여기서 뭘 하게 되냐면은 자, 일치 문제는 이렇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 보기 박스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하면 금방 풀 수 있다. 그리고 그래프나 그림 문제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다. 라는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을 설명하는 건데 이 강의가 이겁니다. 선생님 강의 중에 가장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의 탑3 안에 드는 강의죠. 지문에서 답을 찾는 7가지 법칙. 이 강의의 특색은 뭐야? 그야말로 지문 안에서 일치 문제는 이렇게 답을 찾는 거고 보기 박스는 이렇게 답을 찾는 거고 그래프는 관련 부분을 이렇게 찾아갖고 답을 끌어내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강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개념 강의는 아니야. 이거는 문제 유형별로 풀이 방법을 알려주는 7법칙 강의. 요게 이제 준비가 또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취약 영역을 떼어야죠. 취약 유형 파트, 취약 문제 유형, 그리고 취약한 영역. 이걸 집중 공략하는 강의들이 2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1등급 여기서 결정된다. 역시 선생님의 필수 커리 중에 하나죠. 이 강의의 정체는 뭐냐면은 이것도 역시 선생님만 갖고 있는 특이한 강의야. 선생님이 이런 게 강의 구성 같은 걸 할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다른 사이트 EBS까지 다 뒤져서 누군가가 내가 생각했던 걸 미리 하고 있다라면 선생님은 그 아이디어를 접어요. 그걸 하지 않아. 다른 선생님들이 하지 않는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강의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거 잘 들어봐요. 이게 뭐냐면은 화법, 작문, 문법 중에서는 문법 심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파트가 바로 문법이죠. 그 다음에 비문학 중에서는 어디를 애들이 싫어해? 비문학, 과학 지문하고 경제 지문. 이 부분을 애들이 가장 싫어하죠. 그리고 문학 중에서는 어디를 가장 싫어해?
고전 문학 파트. 책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걸로만 구성이 돼 있어.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악마의 3파트 있죠? 이 3파트.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강의가 바로 1등급 여기서 결정된다. 역시 선생님 강의 중에서 빅3 안에 드는 필수 강의죠. 이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3점 문항 집중 공략. 얘 같은 경우에는 취약 파트죠. 취약 영역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 3점 문항 집중 공략. 얘는 문제 유형이죠. 유형. 자, 3점짜리가 수능 시험에 몇 문제 나와요? 그것도 모르면 안 돼. 10문제가 출제되죠. 3점 10문제, 2점 35문제 해서 토탈 100점 이렇게 되는 건데, 3점짜리 문제들은 보면은 특색이 있어. 문제들이 좀 길고 거의 다 보기 박스가 딸려 있고 이런 식인데, 그 3점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강의가 또 준비가 돼 있어. 그렇죠? 이게 이제 선생님이 취약, 유형 그리고 취약 파트를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런 강의들이에요. 거의 커리가 짱짱하게 짜여 있는 거지. 그렇죠? 이 강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인데,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NA죠. 자, 파이널, 이 파이널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단 신영균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해서 모의고사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어. 이건 이제 실전 문제풀이죠. 실전 문제풀이 강의. 물론 선생님은 평소에도 모의고사 강의를 정규 커리에 넣어놨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EBS를 완벽하게 반영한 실전 모의고사 강의. 알겠죠? 그래서 신영균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가 있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EBS 전범위 초압축 특강 강의가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수능 완성이 나올 때마다 압축 강의들이 출제 1순위 시리즈로 준비가 될 텐데, 이거는 수능 특강부터 인터넷 수능, 그리고 수능 완성까지 수능에 출제될 지문들만 골라서 빠르게 정리하는 그런 강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파이널 과정에서는 실전 문제풀이, 그 다음 EBS 총 복습하고 이제 시험장에 가면 되는 거거든. 알겠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게 이런 거죠. EBS 완전학습을 위한 강의 출제 1순위 시리즈. 요거는 선생님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게, 올해 수능 전지문 적중했어요. 2016 수능에서 전지문, 연계지문 전부 다 적중을 했어요. 하다못해 어떤 식으로까지 적중을 했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박완서의 남옥 올해 수능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올해 수능 시험 31번에 나온다. 농담으로 이러고 넘어갔어. 올해 수능 시험지 31번 박완서 남옥 이렇게도 출제가 됐어요. 거기다가 선생님이 수능 날 아침에 풀어보세요 라고 감각 끌어올리기라는 자료를 올려줬었어. 시 하나, 소설 하나, 비문학 하나, 딱 지문 3개 해가지고 수능 날 아침에 시험 보기 전에 감각을 올리기 위해서, 글 읽는 감각 올리기 위해서 한번 풀어봐. 그리고 올려줬는데 그 중에서 또 지문이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적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전 지문 다 적중을 시켰던 출제 1순위 시리즈.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2가지의 EBS 압축 강의가 있습니다. 인강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 지문을 다 해주는 강의가 있어요. 이런 100% 적중이겠지. 모든 지문을 다 해주니까. 대신 수박 겉핥기식으로 빠르게 치고 넘어가는 이런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출제 예상 지문을 좀 더 심도 있게 수업을 하는 강의가 있어. 다시 말해 얘는 EBS에 있는 모든 지문을 다 다루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EBS에 있는 지문이 예를 들면 100개다. 그러면은 진짜 수능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만 강의를 하는 거야. 선생님은 이쪽 방향으로 수업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 공부할 거 많잖아, 다른 과목도. 근데 전지문 이걸 언제 다 하고 앉아있어.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전지문을 그냥 쑥 쓸고 지나가면은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기억이 나느냐? 기억이 안 나요. 뭘 배웠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알겠죠? 선생님이 출제가 예상되는 지문을 선생님이 선별을 해서 심도 있게 그 지문들을 파헤쳐서 이제 가르치는 게 이 출제 1순위 시리즈인데, 연계 지문, 전 지문 다 나왔어요, 여기서. 믿어도 됩니다. 알겠죠? 이게 EBS 압축 특강이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의 또 독특한 강의 요거. 선생님만 가지고 있는 정규 커리 모의고사 실전 연습.
애들이 워낙 이 모의고사 선생님 강의를 좋아해가지고 파이널에만 넣지 않고 모든 선생님들은 파이널 때 모의고사 강의 하시잖아. 아예 선생님 정규 커리로 집어넣었어요. 시즌제입니다. 시즌제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뭐 겨울방학까지,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 대비, 그 다음 6월 모평 대비, 9월 모평 대비, 수능 대비 이런 식으로 시즌제로 운영을 합니다.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하는데 신영균 모의고사 시리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 이런 모의고사들 문제 질이 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모의고사 문제 질은 또 네이버로 이런 말 하긴 그런데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왜? 내 연구진들, 선생님의 연구진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무엇보다 이투스 프리미엄이 달라붙었어요. 이투스 프리미엄이란 뭔 소리냐면은 중앙 UA 모의고사 출제위원들 있죠. 중앙 UA 모의고사,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들이 뭐 대성, 중앙, 메가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좋다고 소문난 중앙 UA 모의고사 출제진들이 선생님 모의고사에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중앙 UA 출제위원들, 그 다음 선생님 연구진들, 그리고 선생님이 달라붙어서 이 모의고사 시리즈를 정규 커리로 넣어버렸어요. 물론 EBS 반영 시즌마다 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능 특강이 나왔어. 그러면 그 이후 시즌에는 수능 특강을 반영한 모의고사. 그다음 인터넷 수능이 나왔어. 그러면 그 이후 시즌에는 인터넷 수능을 반영한 실전 모의고사.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게 모의고사 연습을 평소에 한 번이라도 더 해본 애가 1점이라도 더 맞는다. 이건 쌤이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본 결과 입증된 사실이야. 파이널 때 가서 허겁지겁 그냥 모의고사 나 하루에 한 개씩 풀어야지, 이틀에 한 개, 이거는 이미 늦었고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동시에 병행하는 거야. 알겠죠? 선생님이 아예 정규 커리로 이 모의고사 시즌제 시리즈를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점수 향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선생님이 커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점수는 무조건 오른다. 선생님 수강생들은 다른 선생님들 강의도 훌륭한 강의들 굉장히 많지만 선생님 수강생들이 가장 선생님한테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물론 다른 선생님도 듣고 뭣도 듣고 다 들어봤을 거예요. EBS 듣고 실전 국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수업은 실전에서 점수를 올려주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좋아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진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개념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준비를 해놓은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뭘 해야 될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뭘로 마무리해야 될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선생님이 준비한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점수는 무조건 오를 겁니다. 요거는 보장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대신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줘야겠지.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칩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걸 막 세세히 가르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시에 있어서 표현법 배우는데 돈호법이 무엇이냐? 그런 거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막 시간 투자하고 막 내 에너지 소비를 하고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야. 시험에 나올 것 중심으로만 수업을 컴팩트하게 진행을 할 거야. 간결하게.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선생님 수업의 특징은 뭔지 아는 사람들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지루한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국어 강의의 인강의, 특히 인강의 맹점 중에 하나는 화면으로 보는데 선생님들이 글을 줄줄줄 읽어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졸고 있단 말이지. 선생님은 그런 수업 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벌써 수업이 끝났어? 이런 재밌는 강의를 합니다. 선생님 맛보기 영상들을 한번 TCC나 이런 것들을 한번 쫙 보세요. 선생님은 절대로 지루한 수업은 하지 않아. 왜? 내가 아무리 좋은 수업을 준비해도 학생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줘야 그게 너희한테 도움이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이 듣다가 하품하고 이러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앉아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 강의, 살아있는 강의를 전부 다 이제 준비를 해놨고 수업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재밌어요.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막 웃으면서 수업을 듣다 보면 끝나고 나면 남는 게 굉장히 많은 그런 강의들이란 말이죠. 요건 선생님이 인강 이쪽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해. 알겠죠? 이렇게. 그렇다고 쓸데없는 농담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막 말하다가 갑자기 막 이상한 데로 빠져가지고 그 얘기 한참 하다 다시 돌아와서 내가 아까 뭔 얘기했지? 이러지 않아요. 수업 내용과 관련된 그런 어떤 재미있는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네 번째. 수험생들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한다. 뭐 이거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죠. 선생님은 이게 직업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6시간을 자면 선생님은 5시간. 여러분들이 5시간 자면 선생님은 4시간. 실제로 선생님 수면 시간은 4시간에서 4시간 반 사이야. 여러분들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1점이라도 더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많은 거를 준비를 해 놓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믿고 그냥 쭉 따라오면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커리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는 본 수업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본 수업에서 봅시다.